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요구불 예금 탈출 러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지금 급락하는 바람에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 입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낮춰야겠다는 것이고, 채권 시장이 바라보는 전망은 경기 침체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미국 연준도 두 손 다 들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런 시각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요구불 예금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죠. 상업은행에서 요구불 예금, 특히 소규모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대형은행으로 가고 있고, 또 나중에 뒤에 차트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부는 또 머니마켓 펀드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불 예금 전체 액수가 17조 5천억 달러 정도인데요. 2023년 3월 한 달에만 이 요구불 예금에서 빠져나간 액수,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 전체 액수가 줄어든 액수가 2,8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지역은행에서 대형은행과 또 일부는 머니마켓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에서 그 자산 규모 기준으로 은행 순위를 매긴 건데요. 제일 위에가 이제 JP 모건 체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웰스파고고, 근데 5등, 4등하고 5등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1, 2, 3, 4, 이 빅4 은행을 전국 네이션와이드 네트워크 은행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이제 5등부터는 지역은행이라고 봐야죠. 이 밖에도 미국에는 은행이 3,000개 가까이 있는데요. 그럼 미국에 왜 이렇게 은행이 많은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이고, 이 연방제 국가도 처음부터 이렇게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이런 체제로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1776년 독립 당시만 하더라도 동부에 13개 주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야금야금 이렇게 인디언들 땅을 뺏어가면서, 또 멕시코와 전쟁을 하면서, 또 스페인과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땅을 확장을 하고 주들이 늘어났고,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하와이 주랑 알래스카 주는 주가 아니었는데 새로 주로 편입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각 주별로 이 은행들이 생겨났고, 그 주 안에서도 작은 시골 마을에는 한국으로 치면 뭐 새마을 금고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은행으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션와이드 커머셜 뱅크는 4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파산을 한 실리콘밸리 뱅크도 3년 전까지는 자산 규모가 지금의 이번에 사고 터졌을 당시에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에 갑자기 자산, 그러니까 그 예금을 맡긴 기업이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규모가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늘어난 그 자산을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예대 마진이 기본 수익 소스지만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돈을 또 갑자기 많이 빌려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은 것이 이제 미국 국채였는데, 2년짜리 단기 국채보다는 그래도 10년짜리 그 장기 국채가 수익률이 더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 이전에는 그러니까 수익률 커브가 역전되기 전까지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월등하게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10년 국채에다 넣어놨는데, 이제 그게 역전이 되고 수익률 커브가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요구불 예금을 감당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은행의 자산 순위는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트는 뭘 보여주냐면 X축에 2007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시기열을 그렸고요. Y축에는 조 단위로 해서 2조 원에서 5조 5천억까지 이렇게 액수를 그렸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사상 최고로 많은 5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수신고가 지금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머니마켓을 운용하는 그 금융사들은 대개 어디냐면은요, 대개가 그 찰스 슈왑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뭐 뱅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TD 트레이드나 E 트레이드처럼 증권사들이 많이 운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통화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대비해서 2023년 3월 3달 동안에 미국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죠. FOMC 19명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이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파란색 점 찍은 것은 2022년 12월 거고요. 보라색으로 점 찍은 것은 올해 3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금리 전망을 보는 시각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일 왼쪽에 보라색 점들이 모여 있는 데를 보시면은 5.5에서 6.0 사이의 보라색,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2023년 3월에 누군가 19명 중에 누군가 거기다 점을 찍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볼라드라는 총재, 그분일 거라고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지금 표결을 하는 19명에 해당되지 않고 작년까지는 멤버였는데, 그러니까 표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누군가 매파 의원이 한 명 더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적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3월 발표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네들은 무조건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꼭 지키겠다. 그걸 향해서 통화정책을 매파 시각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견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채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채권시장은 지금 2년 만기 단기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중간에서 조금 한 칸 더 아래에 보면은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월이죠. 3.77%로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105 베이시스 포인트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50% 플러스 150 BP 올라갔지만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10년이나 30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은 Markets see a credit crunch forcing the Fed's hand on rate cuts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에서 요구불 예금이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통화정책 전망에 있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채권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제일 정확한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제가 동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또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